야,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야? 차 안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한 말이 아니었어요. 렌터카 안에 우리 넷이 다 타고 있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30년 친구한테 그 말을 들은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창문 밖 제주 바다가 보였는데 그게 전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어요.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가방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여행이 끝나고 우리는 더 이상 만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이 상처받은 경험이요. 오래 알수록, 오래 믿을수록 그 말 한마디가 더 깊이 박힙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로라 카스텐슨 교수는 수십 년에 걸친 연구에서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관계의 수를 줄이고 진짜 의미 있는 관계에만 집중한다고요. 이걸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남은 시간이 소중할수록 우리는 진짜인 것만 남기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85년 연구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라고요. 그렇다면 왜 가장 오래된 친구와의 여행이 오히려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걸까요?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청주에 사는 67세 이순입니다. 그날 저는 30년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준 시간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으신 분, 아니면 왜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지 궁금하신 분 모두에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행이 시작되기 반년 전부터 저는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넷은 오래된 친구들이었어요. 저는 청주, 경자는 수원, 명숙이는 대전, 경희는 인천. 적게는 20년, 많게는 35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명숙이가 어느 날 불쑥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어.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보자. 그 말에 우리 모두 눈이 반짝였습니다. 남편도 아이도 아닌 오직 우리끼리만의 여행. 그게 얼마나 낭만적으로 들렸는지 모릅니다. 제주도 4박 5일로 결정이 났고 저는 풀빌라 사진을 핸드폰 바탕화면으로 해놓을 정도로 기대가 컸습니다. 모임 통장도 만들었습니다. 각자 50만원씩 넣어서 200만원으로 숙소, 렌터카, 식비를 해결하기로 했죠. 경자가 엑셀로 예산표까지 만들어 왔어요. 항공권도 일찍 끊어서 한 사람당 왕복 10만원대에 해결했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청주에서 공항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게 황금 같은 노후구나. 이런 시간을 이제 더 많이 가져야지. 공항에서 우리 넷이 만났을 때 다들 젊어 보였습니다. 새 신발, 예쁜 가방, 설레는 얼굴. 누가 보면 60대라고 못 믿었을 거예요. 우리는 마치 20살 대학생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리는데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 살아있구나. 이런 게 사는 거구나. 렌터카를 타고 숙소로 가는 길, 창밖으로 유채꽃밭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넷이 동시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예쁘다. 그 한마디에 차 안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이 사람들이랑 여기까지 왔구나. 살면서 이런 시간도 있구나. 여러분도 이런 설레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랜 친구들과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던 그 느낌이요. 그런데 그 설레임이 언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는지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유채꽃을 보며 환하게 웃던 그 순간에도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풀빌라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방 2개에 넷이 나눠 쓰는 구조였어요. 저는 경희와 한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짐을 풀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각자의 칫솔이 나란히 욕실에 꽂히는 게 뭔가 소풍 온 아이들 같아서 웃음이 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기로 했는데 경자가 말했어요. 나는 회 먹고 싶은데.
명숙이가 바로 받아쳤죠. 나는 회 못 먹어, 배탈 나. 그냥 고기 먹자. 경희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나 사실 돼지고기 별로인데. 사소한 거였어요. 메뉴 하나였죠. 근데 그 짧은 대화에서 이미 무언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여행인데. 첫날인데. 우리는 결국 고기를 먹었고 경자는 내내 뾰로통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러겠지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어요. 주변에 이런 분 한 분쯤 꼭 있으시죠?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말은 안 하지만 표정이 달라지는 분. 저는 그걸 보면서도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넘김이 쌓였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풀빌라 주방에서 아침을 만들고 나서 설거지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어색해서 제 것만 했습니다. 명숙이도 자기 것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경자는 소파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고 경희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결국 프라이팬, 냄비, 도마, 칼 전부 제가 다 닦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제가 하면 되지 했어요. 근데 점심도 저녁도 똑같았습니다. 3일 내내 그랬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했지만 설거지를 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서도 엄마구나. 여행까지 와서도 내가 치우고 있구나. 집에서도 여행에서도 나는 항상 치우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손끝까지 전해졌습니다. 물이 식어가는 것처럼 설레임도 그렇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속에서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딘가에서 터집니다. 셋째 날, 돈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모임 통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고 있었어요. 경자가 자꾸 좋은 식당, 비싼 것을 고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에 명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좀 저렴한 데 가면 안 될까? 경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 그러자. 짧게 대답했는데 그 짧음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돈 이야기는 입 밖에 나오는 순간 관계를 긴장시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내내 조심스러웠습니다. 웃음이 줄었고 말이 줄었습니다. 각자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어요.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각자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음식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제주 밤거리가 예뻤는데 그게 그때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설렘은 어디 갔을까? 유채꽃밭 앞에서 동시에 탄성을 질렀던 우리 넷은 어디 갔을까? 그리고 셋째 날 오후가 됐습니다. 제주 해안 드라이브를 하는데 경자가 속도를 자꾸 올렸어요. 고속도로에서 140km가 넘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손잡이를 꼭 잡았습니다. 경자야, 조금 천천히 가면 안 될까? 했더니 경자가 말했습니다. 야,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야? 겁쟁이처럼. 차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명숙이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화제를 바꾸려 했지만 저는 이미 그 말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겁쟁이. 30년 친구한테 그 말을 들은 겁니다. 그것도 다 들리는 자리에서. 저는 그 다음 목적지에서 차에서 내리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꾹 참았어요. 여행이 아직 이틀이나 남아 있었으니까요. 관광지를 걸으면서도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야,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야? 항상.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냥 오늘이 아니었어요. 항상이었어요. 이 친구는 나를 항상 이렇게 봐왔다는 뜻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생각이 들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쁜 제주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혼자 뒤처져서 걸으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그냥 웃고 넘겼을까?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말했어도 달라졌을까? 30년이 바뀌었을까?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게 더 슬펐습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수십 년의 기억이 흔들렸던 적이 있으신가요? 가까울수록 방어막이 없어서 그 말이 더 깊이 들어옵니다. 멀리서 던진 돌보다 가까이서 던진 돌이 더 아픈 이유가 그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창문 너머로 제주 바다 소리가 들렸어요. 파도가 쉬지 않고 왔다가 갔습니다. 그 소리가 그때는 전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경자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편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기억이나 할까? 나는 이렇게 뜬 눈으로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고 있구나. 억울했습니다. 슬프기도 했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30년을 알았는데 나는 그동안 이 사람 속에 있는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혼자 제주 바다 소리를 들으면서 울었어요. 이불을 끌어당겨서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그 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 속에서 한 가지가 선명해졌습니다. 나는 이 관계를 너무 오래, 너무 당연하게 여겼구나.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다 안다고 생각했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30년을 알았지만 사실은 잘 몰랐던 거예요. 좋은 기억만 쌓아왔던 것이고 불편한 진실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던 거죠. 여행이 그 진실을 꺼내놓은 겁니다. 아프지만 이게 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행 넷째 날. 저는 눈이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욕실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는데 그게 이상하게 정신을 차리게 해줬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순아, 이틀만 더 버티자. 집에 가면 된다. 아침을 먹으러 나갔더니 경자가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경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일어났어? 저는 웃었습니다. 잘 잤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게 이상했습니다. 어젯밤 저는 그렇게 울었는데 오늘 아침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아무렇지 않음이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어젯밤 그 말이 경자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한테는 30년을 뒤집어 놓은 말이었는데 그 온도 차이가 그날 아침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넷째 날 일정을 소화하면서 저는 계속 웃었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얼마나 힘든 웃음이었는지 나만 알았습니다. 일행이 떠들고 웃는 사이 저는 혼자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지? 아니, 이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하는 건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렌터카 안에서 우리는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다들 피곤했고 다들 각자의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올 때는 유채꽃이 예뻤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네. 공항에서 헤어질 때 우리는 수고했다. 잘 가라. 인사를 나눴습니다. 포옹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옹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올 때의 설렘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게이트로 흩어지면서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청주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하늘이 펼쳐졌어요. 그게 그때는 왜 그렇게 허망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69세 박정옥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와 강원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친구가 한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셨다고 합니다. 야, 너는 옛날부터 좀 답답했어.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사흘을 아무것도 못 드셨다고 했어요. 40년을 알았는데 그 친구가 나를 그렇게 봐왔다는 게 너무 허탈했다고.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드는데 손이 안 올라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행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 친구에게 계속 나를 소비당하면서 살았을 거야. 그 여행이 나를 살렸어. 이 말이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상처가 선물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프고 쓴 선물이지만 진실을 주는 선물. 그게 어쩌면 그 여행이었을 겁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를 오래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나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는 순간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요. 왜 여행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걸까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생활 리듬의 차이입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는데 경희는 10시 전엔 안 일어났어요. 저는 아침을 꼭 먹어야 하는데 명숙이는 아침을 안 먹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평소엔 각자 집에서 처리하던 것들이 한 공간에서 충돌합니다. 저는 이틀째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마시는 이 커피랑 뭐가 다르지? 같이 왔는데 혼자 앉아 있구나. 그 외로움이 의외였습니다. 함께 왔는데 오히려 더 외로운 느낌. 두 번째 균열은 돈에 대한 감각 차이입니다. 경자는 좋은 거 먹자, 비싼 거 사자는 주의였고 저는 아끼자는 주의였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공기가 달라집니다. 이 갈등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안에서 조용히 곪습니다. 세 번째 균열은 책임 분담입니다. 설거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짐을 더 챙기느냐, 누가 운전을 더 하느냐, 누가 식당 예약을 하느냐. 나서는 사람은 지치고 기다리는 사람은 무감각해집니다. 저는 3일째 되던 날 설거지를 하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도 치우고 있구나. 집에서도 여행에서도. 그 생각이 손끝에서 시작해서 가슴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번째 균열은 말 한마디의 상처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은 낯선 사람의 말보다 훨씬 깊이 박힙니다. 방어막이 없으니까요. 겁쟁이라는 그 한마디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30년의 기억을 전부 뒤집어 봤습니다. 이 친구는 나를 30년 동안 이렇게 봐왔던 건 아닐까? 그 의심이 싹 트는 순간 관계는 이미 다른 단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5번째 균열은 본성이 드러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피곤하고 낯선 공간에 있고 계획이 틀어지는 상황에서는 평소에 숨어있던 모습이 나옵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힘든 처지에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라. 여행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의 말투와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지금 이걸 모르면 다음 여행에서도 똑같이 상처받습니다. 저는 여행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청주집에 들어서는데 현관 불을 켜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이 반가워서였을 수도 있고 여행 내내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려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고 그냥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집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낯설었어요. 4박 5일 동안 4명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그 조용함이 편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조용함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가방을 풀었습니다. 빨래를 돌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행 전에 다 비우고 갔던 거였어요. 마땅히 먹을 것이 없어서 라면 하나를 끓였습니다. 혼자 밥상에 앉았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 달랑 올라간 밥상이었는데 그게 그날따라 왜 그렇게 풍요롭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내 속도대로 먹으면 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는 이 밥상. 저는 라면을 먹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편안함이구나. 진짜 편안함이 이런 거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여행 내내 한 번도 편안하지 않았구나. 4박 5일 동안 내내 긴장하고 있었구나. 그게 그제야 보였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하나였습니다. 냄비 하나였습니다. 후다닥 닦고 나서 저는 웃었습니다. 혼자 피식 웃었어요. 이게 얼마나 오랜만에 웃음인지 몰랐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참 오래 잤습니다. 꿈도 꾸지 않고요. 혹시 이런 이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그냥 연락이 끊겨버린 관계. 기억할 장면 하나 없이 그냥 없어지는 관계. 그 허탈함을 겪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경자한테는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숙이도 경희도 카카오톡 답장은 오는데
만나자는 말은 없어졌어요. 그렇게 30년 우정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극적인 이별도 없었고 큰 싸움도 없었어요. 그냥 서서히 물이 빠지듯 사라졌습니다. 싸움의 기억이라도 있으면 억울하기라도 한데 그냥 사라지면 허탈함만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여행이 없었다면 저는 몰랐을 겁니다. 경자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명숙이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경희가 갈등 앞에서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쩌면 여행이 저한테는 선물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프고 쓴 선물이었지만 진실을 준 선물. 그 여행 이후 저는 관계에 대한 기준을 새로 세웠습니다. 첫째, 만남의 빈도보다 만남의 질을 봅니다. 한 달에 한 번을 만나도 그 한 번이 따뜻하고 진심이면 충분해요.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우면 찌르고 너무 멀면 춥다. 적당한 거리에서 따뜻하게 연결되는 것. 그게 오래가는 관계의 비밀입니다. 지금 저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친구와의 그 한 번이 매일 보던 시절의 10번보다 훨씬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만날 때마다 반갑고 헤어질 때마다 아쉽습니다. 그 아쉬움이 다음 만남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둘째, 부탁하지 않았는데 희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해줘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행에서 저는 설거지를 해줘야 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게 결국 원망이 됐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합니다. 그게 오히려 관계를 더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셋째, 말 한마디에 담긴 태도를 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나한테 어떻게 말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말투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지금 저는 그 그릇을 잘 들여다봅니다. 예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내 주변 관계를 돌아봤을 때 진심으로 연결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많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고향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인데 결혼하고 바빠지면서 소원해졌던 사이였습니다. 저녁을 막 먹고 설거지를 하던 참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받을까 말까. 그러다 받았습니다. 순이야, 나 요즘 너 생각이 많이 나더라.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고무장갑을 낀 채로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설거지 중이라는 것도 잊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2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웃긴 이야기.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설거지를 마저 하면서 저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얼마 만의 느낌인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꾸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나로 있어도 되는 느낌. 말을 골라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없었습니다.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이순이로 내가 그냥 나로 있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습니다. 헤어질 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순이야, 앞으로는 자주 보자. 저는 그 말에 그냥 고개를 끄덕였는데 집에 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30년 친구를 잃은 자리에 진짜 친구 한 명이 다시 왔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제 옆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2시간씩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만남입니다. 이게 진짜 관계라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연락하고 싶은 분이 한 분 떠오르시나요? 오래됐다고 망설이지 마세요. 그분도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문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갑자기 생각났어. 잘 지내지? 이 10글자면 됩니다.
지금 저는 이런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혼자 커피를 마십니다.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쓸쓸하지 않습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동네 꽃집 앞을 지나면서 오늘은 어떤 꽃이 왔나 들여다봅니다. 한 달에 한 번 진짜 친구를 만납니다. 만나면 2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헤어지면 아쉽습니다. 그 아쉬움을 안고 집에 옵니다. 그게 기다림이 됩니다. 다음 달이 기다려집니다. 관계가 많지 않아도 이 하루가 충분합니다. 아니, 이 하루가 예전 어떤 하루보다 풍요롭습니다. 스탠퍼드 카스텐슨 교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소중할수록 우리는 진짜인 것만 남기게 됩니다. 저는 지금 진짜인 것만 남은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그 여행에서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참아서도 아니고 너무 예민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그 관계가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인 관계가 끝난 자리에 반드시 진짜 관계가 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관계는 잃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정리되는 겁니다. 더 진짜인 것만 남도록요. 나이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그건 잃는 것이 아닙니다. 걸러지는 겁니다. 진짜만 남도록.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한 명이 10명보다 훨씬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친구를 잃었다고.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여행에서 진짜 친구 한 명을 얻었다고. 관계는 많을 필요 없습니다. 깊으면 됩니다. 이제는 진짜 한 명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오늘 한 가지 작은 숙제를 드릴게요. 오래 연락하지 못했지만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친구 한 명에게 이번 주 안에 짧은 문자 하나를 보내보세요. 긴 말 필요 없어요. 갑자기 생각났어. 잘 지내지?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문자 하나가 어쩌면 오래된 인연을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친구와의 여행 후 관계가 달라지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히려 더 가까워지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